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평택의 미군 기지 있잖아요. 이걸 지을 때 결사 반대했던 좌파들이 있습니다. 이자들이 결사 반대했는데 그때 만약에 못 지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안보는 어떻게 됐을까? 안보는 지금 이게 새로 짓기는 불가능하다. 이 평택의 미군 기지가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으려면 중국이 항의해서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평택의 미군 기지를 통합해서 옮긴 게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오늘요, 조선일보에 이하원 기자라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초부터 제가 알게 됐고요. 외교안보 쪽으로 최고 전문가입니다. 조선일보의 외교안보 팀장도 하고 미국에 지금 아마 특파원인데요. 외교안보 막점 마크 75회. 오늘 이제 칼럼을 썼는데요. 요걸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칼럼의 내용에 살을 붙여서 그때 반대했던 놈들 대표적인 게 누구냐?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하원 기자가 이제 쓴 칼럼의 제목은요. 제목은 이제 트럼프는 알았을까? 평택 미군 기지 확장은 신의 한 수였다. 평택의 미군 기지 통합 이전 확장은 신의 한 수였다. 이런 게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요약한 걸 보면, 요약을 보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2017년에 처음으로 평택 기지를 방문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도 아주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미군 철수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본격 벌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평택 기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략적으로 이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하고 대담할 때 평택 기지를 소유권을 내가 갖고 싶다. 이 말은 그만큼 평택 기지가 중요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최전방 전초기지로 전략적으로 뛰어난 가치가 있으니까 오죽하면 갖고 싶다까지 소유권을 좀 넘겨달라. 이 말은 우리 평택 기지와 주한미군 전략적인 중요성을 트럼프도 깨달은 게 아니냐. 이렇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소유권을 넘겨달라.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요. 왜 트럼프가 소유권을 갖고 싶다 할 정도로 그만큼 이게 중요한 기지다.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기지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지가요, 여의도 면적의 한 5배가 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까지 4만 2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4만 하는 게 원래 정규 군사는 2만 8천여 명이지만 가족들까지 4만 2천 명이 거주하는 미니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예요. 여기에요, 옛날에 한 40군데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의 모든 기지, 의정부, 동두천 있잖아요. 이걸 다 한 군데 전략적으로 모았던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기지예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주둔 비용을 좀 많이 내놔라 이런 전략적인 협상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싶다 했지만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그만큼 이게 기지가 소중한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데 의미도 있다고 그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이 기지요. 이게 있기 전에는요. 원래는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이제 일본 기지 있잖아요. 일본의 옛날에는 실제는 우리나라 기지가 있기 전에는 압도적으로 이제 세계 최대 기지가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가 일본 땅이 된 거는 최근입니다. 사스마 번해서 정복해가 오래 안 됐어요. 오키나와는 옛날에 유구라는 나라입니다. 유구. 완전히 독자적인 독립국이었는데 일본의 점령이 된 거죠. 오키나와. 거기에 미군이 오키나와 기지가 있잖아. 그 기지가 이제 가데나 기지입니다. 가데나, 가데나.
이 기지가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기지였는데 이번에 그 평택에 새로 이게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순위가 바뀐 거죠. 근데요, 이 평택이 알다시피 서해안에 있잖아요. 서해안에. 그러니까 중국의 그 산동성의 위에 하고요. 400km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불침 항공모함처럼 딱 있는 거예요. 북한도 견제하지만 아주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이런 데 기지입니다. 자, 그 중요성은 이제 알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렇게 중요한 기지고 트럼프가 소유권을 가질 정도로 이런 게 기지가 하나 있으면 북한이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그 칼럼에도 이런 게 있어. 우크라이나에 미군 기지가 하나 있었으면 러시아가 그렇게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미군하고 이런 걸 인계철선이라 합니다. 자동적으로 끌어들일 인자거든요. 자동적으로 미국이 참전하게. 아니, 미국의 전 세계 최대 기지 42,000명이 있는 이 기지가 한국에 있는데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국은 자동 참전할 수밖에 없는 이걸 이제 인계철선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소중한 기지인데 이거 언제 지냐? 이게 노무현 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노무현은 이제 그 문재인이나 이재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FTA도 노무현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수준이 갈수록 나아져. 차라리 김대중이가 좀 나아. 김대중이가.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나아. 노무현은 제주 해군기지나 평택기지, 그 다음에 그 FTA를 했다고. 노무현은. 근데 갈수록 문재인 개판치더니 이재명이 최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근데 그때 엄청나게 평택에 기지 반대 운동을 했는데요. 그때 그 전국의 좌파들이 총출동해가지고 한 10,000명씩 촛불 시위하고 막 개 난리치고 그게 그 학교를 철교를 해야 되는 학교를 철거하고 그 엄청난 부지니까 여의도 5배니까 명도 소송하는데 그때 막 단식 농성을 하고 끝까지 점거해서 경찰하고 대치하고 싸우고 끌려가고 개 난리치는데 전국의 좌파들이 총출동했는데요. 근데 그 가장 제가 보기 그때 반대 놈, 네 놈만 제가 비판합니다. 그때 그 평택 기지를 막 끝까지 반대하고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반대하듯이 지금도 다 이게 살아있는 네 놈만 제가 비판합니다. 우리 이자들을요. 이런 게 우리 안보를 해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반대 놈이 누구냐? 신부 중에 우리 정의구현 사재단 함세웅이처럼 신부 있잖아요. 그때 그 가장 반대했던 그 대표 공동대표 신부가 바로 이제 그 문정현 신부입니다. 문정현 이 자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지금도 미국하고 훈련하면 못하게 머리 허해가 지금도 매일 대모로 다녀. 지금도 한미 훈련 못하게 좌파 중에 좌파가 문정현 신부인데 이 자는 이제 그 나이가 많아요. 40년생이니까 85이네. 지금도 반미 운동한다니까? 40년생이고 고향이 전라북도 익산인데 와 사제가 27의 사제가 됐는데요. 동생도 그 좌파 동생도 문규현 신부입니다. 형이 문정현 동생도 좌파 문규현 신부 그 다음에 여동생은 수녀입니다. 문현옥 근데 이자가 그때 평택 기재한다고 20일 단식했잖아. 밥은 묵겠지. 단식 쇼에게 20일 단식했다니까? 그게 마지막까지 철거해가 기지를 못 짓게 점거해가지고 옥상에서 농성하다가 끌려가고 이런 자입니다. 이게 그 가장 그 천주교 좌파 중에 가장 악질적인 반미운동하는 문정현 이 장각이 우리 안보의 적이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때 두 번째 그때 국회의원 중에 완전히 노무현이하고 친한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있잖아요. 그 당의 국회의원인데 임종인이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임종인. 이 자는 이제 그 사법고시는 못 붙고 군법무관 시험 붙어가지고 이제 최강욱이처럼 노다가게 변호사 하는데요. 어디서 했냐면 그 해마루라고 유명한 안산에 해마루 하면요. 거기 그때 천정배, 전해철, 노무현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노무현하고 친해가 국회의원까지 했던 이런 자가 노무현이가 평택에 옮기는데 결사 반대한
유명합니다. 임종인. 야, 참 이게 이자가 결사반대한 거예요. 원래 안산의 그 국회의원인데 원래는 이게 노무현이가 국회의원 시켜 주는데 노무현 정책에 반기를 달고 끝까지 그 반대한 이자각이 임종인이다. 법무부인 그 해마루 좌파들 중에 좌파 안산에 이게 두 번째 안보 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세 번째 그때 우리 그 정의당 전에 이런 거 있잖아. 뭐 좌파들 이석기 통진당부터 해가지고 저기 그 좌파당이 오잖아요. 실제 좌파들 정당이 거기 보면 지금도 기억하실 분이세요. 그때 이놈들이 국회의원인데 할 때 그 좌파 국회의원입니다. 좌파 국회의원 누구냐면 그 천영세 국회의원 그 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천영세 서희 이나덕이 그 지금 정의당 계열 지금 그때 권영길이라고 있잖아요. 옛날 대통령 몇 번 나오고 창원이 국회의원 했던 권영길하고 같이 활동하던 좌파 중에 그 정의당이니까 막 NLPD가 있잖아요. PD 계열의 원로인데 지금도 계속 이런 활동하고 있어요. 반국가 활동을. 천영세 그때 그 진보당 이쪽 계열의 그 당대표인데 국회의원이었어요. 이다덕이 막 그때 결사 반대하면서 마지막까지 농성하고요. 했던 국회의원입니다. 천영세 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놈만 더 소개하면 이게 이런데 안 빠지는 단체 있잖아요. 바로 이게 민노총이죠. 민노총. 근데 이 민노총이 그 조준호라고 민노총의 위원장도 촛불 막 집회하면서 그때 계속 반대를 했던 그 외에도 몇백 명이 있어 지도부가. 전국의 그 좌파들이 총출동해서 엄청나게 불상사가 있고 계속 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진짜 힘들게 그러고 보면 이게 그 노무현도 평가할 점은 있는 거예요. 이건 잘한 거예요. 신의 한 수였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없었으면 지금 도처에 미군들이 흩어져서 이게 제대로 전략적으로 이게 대응도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게 그 이런 게 최첨단 전 세계에 이런 기제가 있으니까 주한미군 철수도 좀 이게 막아주는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이게 북한이 못 들어와요. 이거 하나만 해도 이게 어떻게 평택에 미군 기지 하나만 해도 군인이 3만 가까이 되고 가족들까지 4만 2천이 있는데 북한이 침략하면 그럼 이게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되면서 안 그래도 한미동맹이 있지만 그럼 이게 뭐 전략 폭격이 이번에 많이 자랑하더만 이란 폭격한 그런데 그 폭격이 있잖아. 뭐 전략 B1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항공모함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안보가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저 그랬잖아. 우크라이나에 이런 게 미군 기지 하나만 있었어도 러시아가 침략했을까? 그런 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제 트럼프도 이 평택 기지가 탐나는 거죠. 아주 그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유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그렇게 우리가 미군의 그 식민지는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도요, 한미 주둔군 협정 있잖아요. 소파라 하죠. 소파. 주둔군 지휘 협정에 하면 무상으로 공여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공여라 그럽니다. 따라서 이게 미군이 있는 한 미국 소유권과 똑같아요. 어차피 미국의 소유권을 줘도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한테 반환해야 되잖아. 소유권을 줘도 철수하면 반환하잖아. 근데 철수 안 하고 미군이 있는 한 영원히 무상 공여를 합니다. 자기 땅처럼 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큰 차이가 없다 봐요. 왜? 그렇잖아요. 소유권을 넘겨줘도 떠나면 미군이 철수하면 반환 안 하고 땅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사상이 똑같다. 오히려 그만큼 트럼프가 소유권, 이거는 이제 물론 협상에 이재명 기선을 제압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기 그만큼 중국 견제에서 이게 그 전략 요충지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이 퀴즈는 신의 한 수다. 이거 건설하려고 고생한 분 많아요. 거기 제가 아는 선배, 국정원에 있는 선배도 거기 엄청 고생했고요. 정혁진 변호사, 그것도 그 근무했을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 있잖아. 방송하는. 그런데 그때 좌파들이 얼마나 촛불 시위부터 정권 농성까지 그 선량한 그 지역의 주민들 부추겨가지고 얼마나 투쟁했습니까? 이런 게 우리 안보의 적들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말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안보의 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명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문정현 신부, 그 다음에 임종인 국회의원, 천영세 의원,
그 다음에 그 민노총 조전호 위원장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며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